직장에서 다른 동료들 눈을 피해서 짜릿하게 3년째 비밀 연애를 해오고 있는 커플이 있죠. 바로 동희와 영 커플입니다. 만날 때마다 내가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옷 사주고 늦으면 택시로 집 앞까지 바래다주고. 뭐? 데이트할 때? 네가 돈 썼다고 체득하는 모양인데 나 너 만날 때마다 배고파서 맨날 밥 먹고 나갔어. 네? 자, 헤어져라고 말한 후에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사랑할 때보다 더 뜨거워진 동희와 영.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현실 연애의 모든 것. 연애 온도입니다. 사실 이 영화를 굳이 구분하자면 이제 로맨틱 코미디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일반적인 로맨틱 코미디는 두 사람이 일단 앙숙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격 같더니 진짜 개구나. 티격태격해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 결국 중반을 지나고 후반을 되게 되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영화가 끝나는 방식의 연애 온도는 정반대죠. 3년 동안 연애를 지긋지긋하게 했던 두 사람이 드디어 연애를 딱 끝내기로 한 시점에서 영화가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일반적인 남녀가 연애를 할 때 했을 법한, 할 법한 그런 모든 어떤 디테일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넣었다는 거. 일단 헤어진 뒤에 서로의 물건 착불로 보내기. 또 SNS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서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염탐하는 것. 자, 커플 요금 해지하기 전에 인터넷 쇼핑을 시작하죠. 네. 그래서 정말 폭탄 요금을 부여하게 만듭니다. 자, 솔직하게 몇 가지 해보셨어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인데 어떻게 보면 한국 연애 풍속도 같은 그런 느낌들 영화에서 굉장히 잘 살려내기 때문에 특히 커플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보러 가시면 떠오르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 누구나. 자, 그렇다면 이 영화가 기존의 로맨틱 코미디가 가지고 있는 이 출발점만큼이나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측면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형식적으로 굉장히 재개발한 형식을 쓰고 있죠. 일단 영화가 딱 시작을 하면 카메라에다 대고 자, 방금 전에 자기가 헤어졌던 그 연애에 대해서 쿨하게 회고하는 그런 김민희 씨의 일종의 인터뷰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누워서 펑펑 울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이번엔 또 정반대로 이민기 씨가 인터뷰를 하는데 역시 굉장히 쿨하게 인터뷰를 합니다. 이렇게 인터뷰했을 때와 실제 그 사람의 모습들이 서로 다른 것들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시작하는데, 사실은 한 편의 영화를 이렇게 이 영화 속에서 계속 두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또 심지어는 동료들까지 들어가는 형식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할 수 있죠. 이 영화가 아마 무의식적으로라도 참고를 했을 것 같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르노그래픽 어페어라는 벨기에 영화가 있어요. 네. 제목은 이렇지만 전혀 야한 영화 아니고요. 저도 제목에 낚여서 보긴 많이 속았죠. 네. 근데 그 작품이 바로 시작하면 두 남녀가 연애가 끝났습니다. 끝난 상황에서 각각 두 남녀를 인터뷰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고 영화 중간중간 계속 인터뷰가 끼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형식, 연애 온도 형식은 포르노그래픽 어페어랑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 제가 뽑아보니까요. 고객님 현금 예치금이 너무... 자, 근데 이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은행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사실적인 한국의 연애 풍속도를 그려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은행인데, 뭔가 러브어페어가 일어날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직장이 아마 은행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 속에서 보면 이 영화 속의 은행은 거의 연애당이에요. 그런 온갖 풍속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조명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인위적인 세팅을 최대한 자제를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애 온도의 형식이라든지 작품의 은행의 그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직장 남녀들의 연애담을 굉장히 리얼하게 그려내겠다라는 포석으로 보이죠. 뭐 사람이 다 그렇듯이 만나다 보면 장점이 있는 것만큼 단점도 있고 그런 친구인데, 이 장대리가 다 좋은데 이 유독 남자를 만날 땐 좀... 아이고 장대리 이거 어떡하냐 하셔야 되는데, 아니 술도 안 먹고 이런 실수를 하냐. 그 주연 배우인 이민기 씨와 김민희 씨, 동희와 이제 영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 두 배우의 연기 어떻습니까? 이민기 씨는 이 영화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관객들이 좀 좋아하기 어려운 캐릭터를 맡았죠. 굉장히 찌질하면서도 그러니까 유화적인 그런 짜증을 내는 연기 같은 거 굉장히 잘하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김민희 씨 얘기를 드린다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사실 그 뭐라고 그럴까요? 김민희 씨가 연기를 한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사실 김민희 씨가 패셔니스타나 스타로는 보였어도 배우로 보게 된 게 사실 저는 그렇게 오래 안 됐고요. 뜨거운 것이 좋았 때부터 김민희가 저런 배우였나? 라는 느낌이 일단 있었고요. 몇 년 전에. 그러다가 재작년에 모비딕, 결정적으로 작년에 화차를 겪으면서 김민희라는 배우 자체를 완전히 주목하게 만들었죠. 네. 그러다가 이번에 연애의 온도까지 딱 보게 되면 김민희라는 배우가 얼마나 감정이 좋은 배우이고 집중력이 높은 배우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코미디도 잘해요. 전반부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민기 씨가 지금 사귀고 있는 여대생이 있는데 네. 전화를 합니다. 텔레마케팅 하는 거 비슷하게 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주유선 씨죠? 그런데요? 저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네?
순간에 갑자기 상대방이 수업 시간에 전화 받는다는 걸 알고 살짝 꼬면서 집어넣는 장면이라든지. 나 수업 중이라서요. 수업 중에 막 전화 받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네? 그냥 지금 얼른 주소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김민희 씨에 대한 이야기에 비해서 이민기 씨에게 너무 네, 조금 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이민기 씨는 장난스러운 연기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둘 다 너무 잘됐다. 좋은 사람 만나서. 김민희 씨가 이민기 씨가 새로 또 사귀는 여자에 대해서 코멘트를 공식적으로 하는 거를 네. 자기가 흉내를 내면서 연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잘됐다. 우리 둘 다 서로 좋은 사람 만나서. 뭐 이러면 내가 뭐 아이고 내가 미쳤지 하면서 가가지고 막 매달리고 막 그런데요. 근데 사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완성도랑 아무 관계없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짜증나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왜요? 이 남자 캐릭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리얼한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극 속에서 이 남자를 보게 되면 김민희가 너무 아까워요. 정말? 네. 이민기 팬들에게 어쩔 거야? 아니 그 이제 그만큼 이민기 씨가 연기를 잘했다는 얘기죠. 네. 제 얘기는 그런 얘기인데 일단 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면 어떤 행동을 해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극 중에서 보시게 되면 바로 이민기가 그런 캐릭터인데. 차장님 장영이랑 사겨요? 아니 내가 왜 그 사람이랑 사겨? 그럼 그냥 갖고 논 거냐? 자기가 연애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상처 주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 임직원을 비롯해서 모든 동료들까지 그 사랑에 대해서 자기가 막 폭력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남들이 다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찌질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인 굉장히 이기적인 캐릭터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하고 연애하면 안 되죠. 난리 났어. 김 과장이랑 손 차장이랑 불륜이었나 봐. 김 과장 마누라 떴어? 한편에서는 직장을 상징하는 은행에서 너무 많은 그 커플과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약간은 좀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리얼리티를 좀 반감시킨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강점을 갖고 있는 거는 연애의 리얼리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직장의 리얼리티가 너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은행이 너무 관대해요. 이 은행은 위계 질서도 없고 하다못해 저런 정도의 문제가 있으면 전금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라면 이 영화는 철저히 현실적 연애를 지향하다 보니 그 주변의 배경이라든지 또는 캐릭터마저도 이 두 사람에게 복무하는 기능적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현실적인 측면에서 좀 리얼리티가 떨어졌던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애의 온도 과연 그 별점과 한 줄 정리는 어떨지 만나봅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 와, 이 죽일 놈의 연애. 홍상수 영화의 로맨틱 코미디 버전 같은 영화. 그러고 보니 술자리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연애는 빠지고. 네.